본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마음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모두가 한결같이 흠결투성이들을 장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마치 우리가 추천하는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건 말건 무조건 임명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부류의 인사들을 청문회장에 세우게 됐을까요? 얼굴이 두껍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노 후보자님,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무슨 글자입니까? 예.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즉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 귀부터 붉어진다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언론 보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일이죠. 긴 말 할 거 없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사 노 후보가 장관으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했을 경우 4,000명에 넘는 직원들은 면종 복배할 겁니다. 겉으로는 예예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모두 발언에 보면은 서민 주거 안정을 시키겠다 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이 뭡니까? 집값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뭐 주택이 필요한 분이 적정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었다. 지난 3년간 주택 상승률은 14%다.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은 유동성 과잉과 투기꾼 농간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합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한 데에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동의합니까? 어떤 지금의 부동산 상황,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무겁게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네. 대한민국에 투기꾼이 몇 명 있습니까? 그들이 동원하고 있는 자금 규모는 얼마 정도입니까? 투기꾼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죠? 탈세범들이 투기꾼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거래법에 의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금 조달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자들이 투기꾼입니까? 투기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법령에 투기꾼이라는 걸 이렇게 명확히 규정해 둔 건 없는 것 같고요. 각 부처에서 각각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관련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개념도 없는 투기꾼을 단속하려면은 다시는 투기를 못하도록 그 투기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3배나 5배의 징별적 몰수 조치를 해야 투기를 안 하겠죠. 지금처럼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자금 조달을 속이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단속한다면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계속 투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투기를 단속할 대책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예, 뭐 그동안에 필요는 있었지만 대책이 좀 실효적이 못했던 점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은 눈 감고 암이에요. 실효성도 없는 큰 소리만 치다가 아무것도 효과를 못 본 정책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 철도 등 우리 국민의 교통 문제도 직결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죠. 네.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부선의 경우 일부 구간은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예. 현재 한남 IC에서 양재 IC 15km는 평균 속도가 50km에 불과하고 오후는 38km입니다. 통행료를 내는 이용자들이 아니 이게 고속도로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예, 그렇잖아도 그 구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 모두 발언에서도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다음 도면을 보시죠. 우리나라 고속철도 구간별 선로 용량은 알고 있죠? 네. 서울에서 평택까지는 서울, 평택, 수서, 평택 두 노선이 가다가 평택에서 오송까지는 한 구간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ABC 구간의 선로 용량이 374회, 190회, 372회지만 실질적으로는 190회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이미 그 지역균형 그 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예타 면제가 됐고요. 관련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완공하죠? 평택 오송은. 다음은 지하 고속철도 GTX 노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GTX D 노선은 김포 등 수도권 서북 지역의 불만은 알고 있죠?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김부선, 김포에서 부천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로 철도 계획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시안을 마련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그 지역의 광역 철도망을 좀 확충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장관과 이해권을 일반 더 내야 직원들의 되겠다.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장관과 일반 직원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관은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장관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실무자죠. 그래서 장관을 정무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나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장관 후보자 대기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 안 했습니까? 제가 말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예. 그 나름대로 몇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그 당초 경기 지역과 인천에서 제기하시는 그 눈높이에 그 못 미치는 그런 그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가 그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북부 지역의 그 교통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그 종합적으로 그 보고 만약에 제가 뭐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2,711만 명. 후보자님 이게 무슨 숫자로 알고 있습니까? 2021년 3월 말 청약 통장 가입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4%예요. 2,700만 명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아, 예,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첫째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새 집을 청약받고자 하는 사람. 둘째, 내 집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보다는 좀 더 좋은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셋째,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분류 중에 각각 얼마인지 추정이 됩니까? 지금 청약 통장 가입 시점에는 그 주택 보유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현재 예, 이 저 청약 통계로는 통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지난 3년간 서울에서 당첨된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총 3만 1,000명,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당첨이 되었더라고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당첨 확률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정부 주택정책은 빗나간 확신을 선으로 착각한 오류와 이율 배반으로 혼란 그 자체였어요. 정권 들어서니까 집 2채, 3채 가진 사람 집 좀 파세요. 영끌하지 마세요. 곧 집값 내립니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등등 헛한 소리만 떠들어대다가 결국 안정은커녕 집값만 폭등시켜서 2030들은 분노로 잠 못 이루게 하고 일반 국민들은 집값 폭등, 공시지가 상승, 세금 폭탄을 맞고 있어요. 후보자님, 지난 4년간 집값은 누가 올렸습니까? 1. 일반 국민. 2. 이 정부 부동산 정책 담당자. 3. 투기꾼.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집값 올렸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을 흔들 만큼 큰 소리만 뻥뻥 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쥐 한 마리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2월 4일 날 25번째 주택 내용 알고 있죠? 네.
금년 들어서는 갑자기 방향을 180도 확 바꿔가지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전 정권 때 택지 개발을 적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를 해대다가 2월 4일 날은 서울에 30만 5천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어요. 1년에 당첨자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30만 5천호 30년 걸릴 겁니까? 이게 바로 주택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실력도 없는 자들이 맹신에 빠져서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겁니다. 후보자는 산은 오르기보다 내려오기가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후보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잘못을 반성하면서 질러놓은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내용을 봤어요. 오늘 답변 중에 청년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답변했죠. 본 네, 의원도 지난 10년 내내 꿈이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식과 아들, 딸이니까. 대통령도 못한 일을 우리 후보가 그런 말을 해서 참으로 반가우면서도 궁금했어요. 수백만 청년들이 지금 노 후보 입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청년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어 줄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그동안에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실효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취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값을 낮출 안정이 자신 있습니까? 예,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후보자에게 원하는 게 노력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희망을 품게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장관 재임 내내 추적을 할 테니까 오늘 발언에 책임지길 바랍니다.